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SNS를 스크롤합니다. 어젯밤까지 잘 나가던 크리에이터의 사과문이 상단을 덮고 있지요. 댓글엔 그럴 줄 알았다가 줄을 잇습니다. 화면을 끄면서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가벼워집니다. 오전 회의에서 동료가 발표를 망칩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번엔 내가 낫네라며 가볍게 안도합니다. 점심시간 포털 첫 화면에는 유명인의 몰락이 속보로 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구나 같은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돕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의 가벼움은 무엇일까요? 위로일까요? 우월감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마음이 찾은 잠깐의 휴식일까요? 우리는 왜 남의 불행에서 안도할까요? 타고난 비교 본능 때문일까요? 쌓아둔 불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쟁 사회가 만든 무의식의 습관일까요? 오늘 철학 시간은 이 익숙하지만 꺼내기 불편한 감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철학자들의 시선과 일상의 사례로 비교가 우리를 어떻게 묶는지 살피고 비교 없는 만족 내 안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솔직한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스마트폰은 늘 타인의 삶을 들이밀고 알고리즘은 비교의 불씨에 산소를 더합니다. 그 불씨는 작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은근히 그을립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책상 위 머그잔의 온기, 창밖의 빛, 오늘의 작은 성취 같은 나만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고른 뒤 질문 하나를 함께 붙잡아 봅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남의 이야기에서 아니면 나의 하루에서? 심리학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듣기에 조금 날카롭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은근히 스며있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수학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풀이 죽어 있다가 친한 친구가 나도 이번에 망했어 라고 말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 점수는 그대로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이상한 위안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하고 난 뒤 다른 팀이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의 잘못이 잠시 가려진 듯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이런 감정을 웃으며 동료와 공유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만 망한 건 아니네. 친구 관계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생각보다 힘든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미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의 뿌리는 비교 본능입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무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지위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내 지위가 올라간 듯 느끼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회적 서열 의식이 더해져 나는 아직 괜찮다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안 뒤에는 허전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행복이 아니라 단지 남이 잘못해서 생긴 착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이며 심지어 웃음과 유머로 풀릴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면 내 행복의 기준이 남에게 종속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시선을 빌려 이 비교의 습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야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하루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니체는 비교는 약자의 습관이며 창조하는 자는 자신의 길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니체가 보기에 비교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습니다. 남의 성과를 보고 나의 가치를 재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자신만의 발걸음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창조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과 실패를 참고할 뿐 그 길이 자신의 행복을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걸음 나아갔는가이지 옆 사람이 얼마나 앞섰는가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타인의 실수나 몰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건 마치 비 오는 날 하늘을 보며 왜 해가 안 뜨지? 하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건 다른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몽테뉴는 조금 더 인간적인 어투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란 타인의 불행에서 오는 안도감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발견한 만족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만족감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하루 계획한 일을 끝냈을 때의 뿌듯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할 때의 편안함, 혹은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의 온기. 이것들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나를 채워주는 순간들입니다. 철학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교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지만 내가 만든 성취와 스스로의 만족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마치 모래 위의 집과 단단한 땅 위의 집처럼 내구성이 다릅니다. 모래 위의 집은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고 단단한 땅 위의 집은 폭풍이 와도 버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나는 왜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가? 에서 나는 어떻게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세울 수 있는가? 로 이 질문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비교라는 굴레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교에서 얻는 기쁨은 처음에는 분명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첫 모금은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된 듯하지만 곧 짠맛이 입안을 메우고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안도감도 이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남깁니다. 이런 비교의 기쁨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잘못해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다시 회복하거나 더 나아지면 그 순간 느꼈던 만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게 되고 결국 비교의 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부작용입니다. 첫째, 불안이 커집니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상황에 달려 있으면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마음이 출렁입니다. 둘째, 열등감이 심화됩니다. 비교는 결국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관계가 악화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도 속으로는 남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게 되고 그 마음은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비교에서 오는 기쁨은
빌린 행복과 같습니다. 잠시 손에 쥐었지만 그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 그렇게 빌린 행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잃습니다. 진짜 행복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짓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남의 불행이 아니라 나만의 성취와 감사 그리고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행복이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면 그 기준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은 내가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내일은 누군가가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출렁이고 기쁨과 불안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적 기준입니다. 내적 기준이란 나의 성취와 성장, 감사에서 행복을 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무리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어제보다 한 페이지 더 읽어낸 책, 아침에 마신 물 한 잔의 시원함. 이런 순간들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비교의 습관을 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점을 찾는 것이죠. 비록 한 걸음이라도 전진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큰 도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습관 하나를 지켰다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냈다거나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종종 아주 사소한 순간에 깃듭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산책길,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카페,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그 향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눈빛. 이 순간들은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자 내 삶의 질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쌓은 순간들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남의 성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경험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은 성취, 성장, 감사의 반복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 비교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하루 동안 비교 대신 감사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들려온 새소리, 점심시간에 마신 시원한 물 한 잔, 퇴근길에 본 붉게 물든 하늘.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충분합니다. 적다 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됐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내 마음의 빛으로 들여오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뒤 댓글에 오늘 내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비교가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힘이 됩니다. 행복은 그렇게 조용히 자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의 위안일 뿐입니다. 그 위안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곧 빈자리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외부 상황이 만들어준 착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오늘 하루의 작은 성취와 감사할 순간을 발견했을 때 그 행복은 남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교의 저울을 내려놓는 순간 행복은 남의 그림자가 아닌 나의 빛에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그 빛을 더 자주 바라보길 바랍니다.